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인지 우울증이 먼저인지 애매한 글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본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글을 올렸거든요. 한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멘탈이 안 좋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이유 없이 기분도 안 좋고 매번 이상한 생각만 하다가 정신과 다니고 조금 호전되나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뭐 알코올 중독에 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끊고 나서 1년 동안 괜찮다가 요즘 더 심해져요. 그냥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술 마십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술을 예전부터 많이 마셔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는지 글이 조금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술을 혼자 마시는 이유가 그래야 잠을 잘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건 확실하죠. 술 안 마시면 곱게 잠이 안 옵니다. 알코올 의존증인 거 압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든 의존증이든 술 안 먹으면 곱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알코올 중독이든 의존증이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봐서 이건 둘을 별개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알코올 의존증하고 알코올 중독은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 기준에는 동일어예요. 근데 의존증은 가볍고 중독은 심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그 정신과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학술파가 있잖아요. 학파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뭐 이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용어로 바꾸고 뭐 약간의 개념을 넣고 빼고 하면서 교묘하게 약간 조절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뀐 것뿐이지 뭐 경중을 따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단계를 구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같은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을 안 먹으니까 술 아니면 잠을 못 잡니다. 남들은 술 먹어서 출근을 못할 때 저는 술 안 마시면 출근을 못 해요. 잘 못 자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일주일 내내 단 한숨도 못 자는 환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술 끊으려고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매일매일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안 좋고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힘들어요. 자,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을 표현하신 거예요. 나이는 만으로 21살인데 4년 전부터 그냥 자려고 하면 잠도 안 오고 온갖 이상한 생각만 하고 그냥 우울해요. 이 21살이 이 정도면은 이미 참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죠? 자, 정신과 다니면서 약 챙겨 먹으면 괜찮아지긴 했지만 제정신으로 사는 느낌이 안 들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사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살아야 하니까 먹는 느낌이에요. 잠만 오고 정신과 약 먹으면 2, 3일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사물이 된 느낌이랄까? 이 뭔 얘기냐면 멍하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유체 이탈이라는 거 있죠. 영혼하고 육체가 따로 노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고요. 어떤 환자는 영혼이 죽는 느낌을 받는다 표현하는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사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정신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게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 판단력이 돌아가서 또 다른 어떤 뭐야 행동과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멍하니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꿈꾸고 있다고 표현한 분도 계시고 비몽사몽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정신과에서 주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일부러 그런 약을 쓰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런 약을 쓰냐면은 잠이 안 온다니까 수면제. 자꾸 막 과흥분이 돼서 미쳐 날뛰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진정제. 뭐 자꾸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니까 항우울제. 이런 약을 쓰는 건데 이 약을 먹으면은 어떤 감정 자체를 다 못 느끼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뇌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되면서 그 약들에 또 의존증이 생깁니다. 같이 두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 하나 치료하다가 정신과 약에까지 같이 중독이 돼버려요. 그런 약을 자꾸 쓰시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끊기 위해서 이런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해독제를 써야 돼요. 해독제를 써야만 갈망감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단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이런 거 가지고 금단 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멍해지거나 영혼이 빠지거나 비몽사몽 내가 꿈꾸는 건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정신이 또렷해지고 맑아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기억력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기분이 막 우르고 처지던 것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져야지 단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어떤 보호자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좋아지면 술 다시 더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예, 더 먹는 분도 계십니다. 더 먹는다기보다 다시 술을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와 금단 현상이 없어졌구나. 감사합니다. 나 이참에 술 끊을게요. 술이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쉽게 치료되는 거였어? 그럼 다시 술 마시고 또 그때 가면 또 약 먹고 또 치료하면 되겠지 하고 술에 대한 위험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이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뭔 얘기냐면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건지 아니면 술을 안 끊고 계속 마시기를 결심하는 건지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은 제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약으로도 강제로 선택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자꾸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당신이 알고 배웠던 지금까지 그 술에 대한 상식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르치다가 본인이 아 진실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은 금방 단주합니다. 아무리 중증 환자들요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고 단주하면 쉽게 단주해요. 그래서 제가 단주는 쉽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진짜 단주하실 분은 당일날부터 다 단주 성공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단주할 생각이 없고 술이 왜 나빠? 술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술을 안 끊습니다. 일부러 안 끊습니다. 한 며칠 끊었다 다시 마시고 며칠 끊었다 다시 마시고 하는 이유가 일부러 안 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을 하려고 일주일에 내가 2번만 마셔야지 요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마시는 겁니다. 일부러 마시는 거예요. 일부러 마시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심해서 와 못 견디겠어 해서 마시는 분들은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시면 단주 바로 할 수 있어요. 당일부터. 근데 아니야 내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주말에 쉴 때만 마실래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분들은 단주 못해요.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술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일부러 날짜가 되면 일부러 마시잖아요. 그거. 그 마시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약 먹는다고 일부러 마시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가르치는 수밖에 없고요. 환자가 아, 이 병이 정신병이 아니고 의지 탓이 아니고 알러지이기 때문에 끊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의지 탓이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에요. 잘못된 교육, 거짓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안 끊으려고 버티는 병입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약이 있어요. 단지 안 끊으려고 버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정신과를 더 이상 안 가긴 했는데 요즘 더욱더 잠이 안 오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고요. 이런 환자분들 저희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하면서 다 대부분 다 낫잖아요. 제가 왜 사는지 현타만 와요. 이게 알코올 의존증 현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울기만 한다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여자들은 뭐 태반이고요. 이런 분들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시면요. 다 사라져요. 왜 우냐면요. 우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본인도 이유를 대답을 못해요. 그냥 느껴진대요. 너무너무 슬픈 감정이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게 느껴지는데 자기도 왠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알코올의 양리작용이에요. 그냥 화학약품이 뇌에 들어가서 그런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지 뭐 먹으면 웃음이 막 나오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막 화가 치받는 약도 있고요. 먹으면은 모든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술 풀어내는 그런 약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스파이들이 쓰는 약 있잖아요. 그 진실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 그래 고문하거나 그 뭐 신문할 때 그런 약을 주사 탁 넣어가지고 질문하면 술술술술 뭐 웃으면서 대답하는 그런 약도 있잖아요. 알코올도 그런 양리작용이 있어요. 자꾸 화가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알코올을 끊으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 믿어요. 보호자들이 특히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요. 병원에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이분은 당장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어린 분이라서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21살밖에 안 됐어요. 20, 내 재산의 4분의 3을 드릴 테니까 그 20살 나이를 나한테 주면 내가 다 줄게. 그 21살 아우 진짜 뭐든지 하고 정말 재밌게 살아가야 그 아름다운 나이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거짓말에 속아서예요. 진실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연락하셔서 부모님하고 함께 내원하셔서 진실을 배우시고 단주하십시오. 단주는 쉬워요. 본인이 이 술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구나 깨닫고 알코올 해독약을 삼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주가 아닌 단주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당일날부터 단주하실 수 있고요. 모든 건강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조건 못 믿는 환자들은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도 전화하셔서 무조건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인은 제가 아라고 하면 어라고 대답하시고 어라고 하면 아라고 대답하실 텐데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 제가 뭐 빨가벗고 춤춰야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논문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그 논문마저도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 처방을 다 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밥줄인데 그걸 알려달라 그러신 건 조금 과하다.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다 했더니 그럼 못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지 마시라고 그냥 뭐 끊었는데 참 답답하죠. 남편분이 거의 간경화 말기인 것 같은데 거의 사망 직전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까지 10여 년 넘도록 치료하면서 점점 더 악화됐고 이제는 사망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아직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못 믿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바에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일단 빨리 헤엄을 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가장 쉬운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일로 가면 떨어져 죽을 게 뻔하다면 다른 쪽으로 무조건 헤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장된 길 아니면 나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하셔서 치료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악화되는 병이에요. 저절로 좋아진다?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으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게 진실이니까요. 즉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알코올 중독 전문 한의원을 찾으셔서 빨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